좀 쉬었죠?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번역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번역 관련된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로서 여러분 잽토 세컨드라는 거, 세컨드가 두 번째란 뜻도 있지만 초란 뜻이 있죠. 초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요. 잽토 세컨드라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정보여서 굉장히 저는 또 여러분 저는 특징적으로 새로운 걸 읽을 때 굉장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영문과에 가서 그 문학도 공부하고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그 쾌감, 즐거움이 있는데 오늘 저한테 굉장히 그런 즐거움을 줬던 리딩, 읽기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잽토세컨드입니다. 잽토세컨드. 세컨드라는 단어는 초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잽토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10에 제가 이거 좀 못 써서 10에 마이너스 21승이라는 거죠. 요 표현이에요, 아마. 요 표현이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울 텐데 잽토세컨드라는 게 1초에 10에 마이너스 21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20개, 21개를 치고 점점점 치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작은 시간 단위가 있는지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A zeptosecond, the shortest unit of time ever measured. This is BreakingNewsEnglish.com. In today's world, many things are getting shorter and shorter. Scientists have just measured something incredibly short. They recorded the shortest unit of time ever measured. It is called a zeptosecond. This is a tiny, tiny, tiny fraction of 1 second. It's a trillionth of a billionth of a second. This is a decimal point followed by 20 zeros and then a 1. 자, 잽토세컨드. 자, 그리고 이렇게 그어놨어요. 부연 설명이죠. The shortest unit입니다. unit of time. 단위죠. 가장 작은, 가장 짧은 단위다.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분사라는 거,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나왔는데 분사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해준다. 형용사라기보다는 형용사 역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앞에서 꾸며줄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 확률적으로 뒤에서 꾸며준다. 여지껏 측정된 가장 짧은 시간 단위가 잽토세컨드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oday's world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many things are getting shorter and shorter. 많은 것들이 어때요? 점점 get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get 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입니다. get darker and darker. 점점 어두워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표현이 get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욱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Scientists have just measured something incredibly short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자, something으로 끝나고 nothing, everything은 뒤에서 꾸며줍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영어는 항상 뒤에서 꾸며주는구나. 영어는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래요. 저한테 blue sky, beautiful girl 앞에서 꾸며주잖아요. 예, 맞아요.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just one word입니다. 한 단어가 앞에서 꾸며줄 때는 진짜 앞에서 옵니다. 그냥. 그런데요. 많은 미사여구가 긴 어떤 구가 붙을 때는 뒤에서 붙습니다. 그 뒤에서 붙는 장치들이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였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게 관계대명사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 형용사정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분사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전치사구라고 해가지고 또 뒤에서 꾸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어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딱 이거예요. 한국어와 영어의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꾸며주는 방식이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는 언어인데 한국어는 어때요? 우리 언어는 어떻습니까? 항상 앞에서 많은 미사여구를 넣어서 앞에서 결국
꾸며주는 형태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something 대표적으로 한 단어가 short입니다. 짧은 어떤 것이란데 아주 incredible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이요. 오늘날 이 they는 당연히 scientist겠죠. recorded the shortest unit of time ever measured. 아까 했던 그대로 즉 뭘 기록합니까? 가장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짧은 단위를 기록한답니다. 여지껏 측정해 온 뜻이죠. 뒤에서 꾸며줍니다. This is called. 자, 이름하여 잽토세컨드. 잽토세컨드라 부른답니다. This is tiny, tiny, tiny 하면서 또 강조하더라고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우리가 1분도 여러분 1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눈 깜짝할 시간도 밖에 안 되죠. 물론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1초 안에서도 엄청 그 프랙션이 많이 생기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1분은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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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ction of 1 second입니다. 1초에 작고 작은 조각 같은 분들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This is trillionth of billions of second입니다. th가 붙었고요. 요거는 우리가 트릴리언 하면 뭡니까? 조라 부르죠. 1조 분의 뜻이 됩니다. th가 붙음으로써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1/3라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1 읽어주고 이거는 third라고 우리가 읽어주듯이 이렇게 순서로 읽어주는 방법 th를 붙여주는 이것도 마찬가지 second니 third니 first니 그 다음에 fourth니 이런 거 th 붙여주는 거는 이렇게 순서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붙는 경우는 뭐 몇 분의 1조 분의 뜻이 되는 겁니다. 빌리언 하면은 10억 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즉 1초에 그래서 여러분 1조에 곱하기 10억의 결국 결과적인 분모가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this is decimal point입니다. 데시멀 포인트는 소수점이라 불러주죠. 근데 뭐가 따라 붙습니까? 뒤에서 꾸며준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this is decimal point가 끝났어요. 문장이.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동사가 아니라 분사가 뒤에서 붙여주는 거죠. 뭐가 그 뒤에 따라 붙는 followed by 20 zeros and then a 1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0.000000 해서 0이 20개 갑니다. 점점점에서 0 해서 20개가 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1이 붙는 거죠. and then a 1 하고 붙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금만 제가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볼게요. 요까지 여러분 우리가 점이 3개씩 이렇게 끊어냅니다. 영어는 훨씬 더 숫자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고 읽어야 되는 좀 우리의 그 숫자 읽는 법이 한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오히려 영어는 좀 쉬워요. 여러분 요 점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읽을 때 요 점 첫 번째 점은 thous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점 찍고 그러면 뭐예요? 1000가 되는 겁니다. 쉽겠죠?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이라 불러주는데 이거는 10,000라 불러주는 거죠. 두 번째 점은 우리가 million이라 불러줍니다. 100만이라 불러주죠. million. 두 번째 점은 mill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식으로 다시 풀어내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영국인이고 미국인이었으면 숫자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으로 이거를 100만에다가 10만 이래가지고 읽는 법이 달라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세 점으로 쪼개서 읽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런 읽는 법은요. 그래서 어려운데 영어는 조금 쉽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0억이라는 게 세 번째가 빌리언입니다. 아까 10억이에요. 그냥.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나오는 조 단위인 여기서 말하는 트릴리언이라고 불러주죠. 한번 외워두면요. 영어식으로 읽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아니 뭐 한국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저가 그래요. 거꾸로 우리는 일십, 백, 천만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이러면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숫자 나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게 읽는 법이 어렵지 않다. 그냥 점으로 읽어내면 된다. 그 점의 기준이 세 개당 딱 정해진 그 읽는 법이 있다. 왜? 영어는요, 즉 영미인들의 사고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동양인들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고하고 포괄적이고 막 이렇게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숫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읽어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문법 중에 조금 해야 될 것 좀 해보겠습니다. something short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거랑 그냥 완벽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무언가예요. incredibly short입니다. 즉 부사는 문장 구조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장 구조에 중요하지 않지만요. 언어에서 부사는 중요하죠. 왜냐면 그 언어에 정보를 주고 언어의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 맛있다와 뭐 맛있단데 그냥 저냥 맛있어 이런 걸 때 정말 내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문장에 또 언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영어의 문장의 구조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는 앞에서 이걸 꾸며줍니다. incredibly short가 한 덩어리로 덤띵입니다. 무언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무언가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part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한번 듣습니다. The scientists study atomic physics at the Goethe University in Germany. They used special high-tech equipment to measure how long it takes a photon to cross a hydrogen molecule. The scientists said it took 247 zeptoseconds for this to happen. This is too small for the human eye to see, and the time it takes is too fast for humans to sense. 자, scientists study. 자, 과학자들은 연구를 한답니다. 뭘요? Atomic physics입니다. 아마 무슨 물리학인데 원자 물리학이라 해야죠. 아토믹이라는 게 physics니까 원자 물리학을 공부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어디에서요? And the Goethe University in Germany. 독일은 재밌게 모든 단어가 예를 들어서 코리아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인, 한국의, 한국 언어 이렇게 했을 때는 코리안으로 해가지고 늘어나죠. 이렇게. 그런데 독일은 이게 거꾸로 Germany가 독일어, 독일인, 독일의 할 때는 German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ermany가 나라명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나라명, 도시명 앞에 무조건 in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은 공간은 at을 씁니다. At the Goethe University in Germany. 자, they use the special high-tech equipment. 당연하죠. 어떻게 1초 재는 것도 힘든데 당연히 특별한 하이테크 일종의 실험 자재를 기구를 사용한다고 하죠. 뭐 하려고 사용합니까? to 뭐하기 위하여 목적이네요. 측정하기 위해서요. How long it takes a photon to cross a hydrogen molecule이 나왔습니다. 하이드로진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H 하면 수소라 했었잖아요. 물 하면 H2O 했지만 어쨌거나 이 하이드로진의 약자였죠. 수소의 하이드로진 몰리큘 분자입니다. 수소 분자를 가로지르는 광자, 빛의 어떤 입자가 우리가 그거 얼마 걸려 할 때 how long does it take라는 단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문제 직접 의문문 how long does it take가 이게 간접 의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how long it takes입니다. 자, it은 가짜로 들어왔고 가주어 진짜 주어는 뭘까요? 바로 cross hydrogen molecule입니다. 수소 분자를 가로지르는 게 걸립니다. 누구한테 걸려요?
포톤한테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7번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걸리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굳이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포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쓸 때 사람,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오는 거죠. 자, 대신에 how long이 앞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앞으로 나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to 동사 하는데 사람한테 시간이 걸리다라는 게 이게 센텐스의 어떤 스트럭처의 어떤 형태입니다. It takes 사람, it takes me죠. 다른 사람은 빨리 가도 난 그렇게 시간이 걸려 할 때 it takes me 1 hour to study, complete the task. 일을 완수하는데 다른 사람은 10분이면 끝나는데 난 1시간이나 걸려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The scientist said.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말합니다. It took. 이게 걸린답니다. 이 take란 단어가 시간이 걸리다 뜻이 있거든요. It took 247 seconds for this to happen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phone하고 to 나오면은 이 for의 의미는 의미상, to는 진주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데 247 세컨드가 아니라 잽토 세컨드가 걸린다는 거죠. for this라는 것은 아마 앞에 있는 거, 하이드로젠 몰리큘을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가는데 광자, 입자, 빛의 입자가 걸리는 시간이 247 잽토 세컨즈가 된다는 얘기죠. 자, 원래는 만약에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쓴다면 it took a proton 이렇게 되죠. 247 잽토 세컨드 to happe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를 또 이렇게 빼내가지고 for this라고 의미상 주어를 밖으로 빼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가끔 질문을 많이 듣는 학생들의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또 왜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언어라는 거는 인간 사고의 반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그 언어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수업 현장에서 만약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표현 쓰려 했는데 만약에 교실에 40명이 앉아있죠. 그러면 거의 40개가 나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숨을 멈추다, 심장이 멈추다,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가셨다, 영면하셨다, 영원히 잠들다, 그리고 좀 약간 속어 표현도 막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정말 40명 앉아있고 50명 앉아있으면은 그 표현 자체가 50개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또 기독교인 신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있는 곳에 가셨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50명이 앉아있을 때 제가 어느 날 한번 그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표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즉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저도 제 존재도 어느 날 제가 느껴내는 거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 어떤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르다가 어떤 때는 막 뭐라 그러죠? 거의 버럭 화를 내고 이렇게 인간성이 막 떨어지는 행동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되게 그 감정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게 굉장히 폭도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언어가 담아내요, 여러분. 언어가 담아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어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니, 이 단어 쓰면 되는데 왜 다 이렇게 동의어가 많나요? 왜 이렇게 동의어가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이러는데 우리는 한 단어로 만족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언어 만들고 그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단어는 저는 요즘 보면 그냥 써도 되는데 출첵 제가 요즘 많이 쓰는데 저 처음에 학생이 출첵할래요? 하고 왔을 때 저 되게 그게 뭔데?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언어를 새롭게 쓰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시대 진짜
살고 있고요. 똑같은 거 쓰는 거 굉장히 진부하고 지루하다 느껴내는 세상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항상 언어 공부할 때, 특히 영어 공부할 때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하면서 흥미롭게 받아들이면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느낀 걸 학생들한테 항상 끝날 때쯤 공부하는 방법, 언어 공부할 때 아, 또 이런 거야 이렇게 느껴내지 말고 아, 이렇게 다양하게도 또 쓰는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언어 공부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It is too small for a human eye to see 나왔습니다. 투투 용법입니다. 우리 투투 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딱 세팅을 딱 해놨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너무 작아서 인간의 눈에는 보기에는 너무 작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 말이 결국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다. 인간의 눈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nd the time is too fast for humans to sense입니다. 자, the time it takes가 되는 거죠.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다. it takes 시간인데 그 뒤에서 꾸며줍니다.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 데 썼죠. 대표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흔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생략돼서 그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됩니다. 그럼 또 질문이 또 들어와요. 아니던데요? 맞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후랑 플러스 비동사 동어리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거는 첫날에 저랑 아마 했을 거예요. I'm a person.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Who. 그 다음에 자, who is in charge of 이렇게. in charge of 할 때 그래서 be in charge만 남는 거예요. 원래는 who am 이렇게 빠져버리고 남는 거죠. 아마 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time, the time it takes가 걸린 시간은 합니다. 자, 볼게요. 걸린 시간이라 하잖아 우리가. 한국어는 걸린 시간을 영어로 영작해봐라 하면은 학생들이 잘 못해요. 철저하게 저는 이제 라이팅 수업할 때도 되게 재밌는 게 시간을 먼저 넣습니다. time, 걸리다, it takes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걸린 시간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나 이제 뭐 영작을 한다든가 작문을 하고 또는 뭐 영작이 돼야지 또 스피킹 즉 내가 회화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먼저 명사를 끄집어내고 뒤에서 관계대명사 형태가 오든 뭐 투부정사가 오든 하여튼 뒤에서 문법 장치들이 거의 다 뒤에서 꾸며주려고 오는 문법 장치.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요하다고 배웠던 문법 장치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걸린 시간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인간한테는 뭐 하기에? to sense, 감지해내기에, 감각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part 해보겠습니다. In 1999, Ahmed Zewail, an Egyptian chemist, won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for measuring the speed at which molecules change their shape. He found that 1 femtosecond equals 0.000000000000001 seconds. This is a decimal point followed by 14 zeros and then a 1, or a millionth of a billionth of 1 second. 자, 뭐 제어로 그런 소리가 많이 났는데 요거 한번 좀 갑자기 이제 너무 재밌어서. 자, 영어는 아까 이렇게 세 점 단위로 끊어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 점이 없지만 세 점을 기준으로 항상 그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미인들은 그렇게 숫자를 그런 개념으로 읽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로 이렇게 읽잖아요. 0.000000. 우리는 개념이 좀 없어요. 숫자에 대해서 없지만 영미인들 읽으라 하면 이렇게 꼭 읽어요. 제어로 세 개씩 끊어냅니다. 그래서 제어로 점이니까 포인트 제어로 끊고 제어로 원 이렇게 세컨드로 읽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아까 제가 세 개씩 끊어낸다는 거와 연결이 좀 될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연도 앞에 인 들어갑니다. 참 머리가 아파요. 뭐 도시명, 나라명 앞에 인 들어가고
시간을 의미할 때는 in하고 정리할게요. in 다음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도시명, 나라명. 장소는 이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따지면 in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실 계절이 있습니다. in summer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더 있어요 또. 그 다음 단위인 그 뭐죠? 달. 또 하나 또 있어요. 오늘 배우는 연도가 나옵니다. 그거까지 기억해 주면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In 1999, Ahmed Zewail, an Egyptian chemist. 즉 이집트 출신의 화학자라고 합니다. 자, 뭘 받다 할 때 이기다, w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on the Nobel Prize입니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요 패턴이에요. win the Nobel Prize. 그리고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in 다음에 분야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in 다음에 chemistry 화학 분야 안에 뭐 또 뭐가 있나요? 유명한 우리나라 받은 것도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관한 거에 평화에 대해서 world peace 뭐 이렇게 식으로 in 다음에는 그 분야를 쓰고 win the Nobel Prize. Nobel Prize. 자, 뭐에 대해서요? For measuring the speed입니다. 어떤 속도를 측정한 건데 얘기했죠. 이 스피드를 뒤에서 설명해 주려고 항상 관계대명사 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관계대명사 왜 필요한가? 왜?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럼 뒤에서 꾸며줄 때 뭐가 와야 되느냐? 문법적 장치가 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저는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at이 들어온 이유는 이 스피드가 at high speed 아주 뭐 높은 스피드 아주 완전 전속력이라 할 때는 at full speed라든가 이렇게 쓰거든. at full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때 at을 씁니다. 그래서 at이 꼭 붙어야 돼요. 스피드이기 때문에 at을 꼭 붙여야 되고 at which는 사실 이 which가 뭐 다음에 온 거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영어는 반복해서 쓰는 걸 피하기 위해서 at speed라고 써야 돼요. the speed, at speed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설명하려고. 근데 그 speed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which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 걔를 받아오는 거, 관계대명사. 뭐예요? 관계대명사라는 게 명사를 대신해 준다. 즉 스피드를 대신해 주는 which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at which는 여러분 저번에도 학생 질문하셨는데 when입니다. 관계부사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D가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Molecules change their shape입니다. 분자가 그들의 모양을 바꾸는 그 속도를 측정한답니다. He found that 누굽니까? Ahmed Zewail이라는 그 화학자가 발견하였답니다. found that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뭐예요? femtosecond가 나왔네요. equals 나왔습니다. 뭐와 맞먹습니까? 이 세컨드는 아까 잽토세컨드와 좀 다른 femtosecon드는 그래도 20개는 안 되니까 좀 뭐라 그러죠? 덜 짧은 초네요. 자, equals 0.0000000 이렇게 읽었었죠. 그리고 seconds를 했습니다. 자, this is a decimal point followed by 14 zeros and then a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정확하고 마지막 1. 자, 또는 or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and A and B가 있습니다. A, O와 B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O가 A와 B의 유사성이 훨씬 더 큽니다. A와 B의 유사성보다 Do you like coffee or tea? 마실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and B는 커피 and 뭐랄까요? 쿠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요 A와 B의 유사성이 굉장히 크고요. 혹은 이 O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이게 어렵다 할 때 다른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O라는 거는 물론 커피와 티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millionth of a billionth of 1 second가 되는 거죠. 즉 요거 빌리언은 10억 분의 1.
곱하기 같이 100만 분의 1. 아까는 10억이랑 1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100만이 나왔으니까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긴 시간. 아까 타이니 하지 않은 시간. 덜 타이니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아까는 21승이었잖아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zeptosecond measures things in terms of the speed of light. It is difficult for the human mind to understand these measurements. 1 millisecond is a thousandth of 1 second. This is the time for a neuron in a human brain to fire. 1 nanosecond is 1 billionth of 1 second. The shortest unit of time it may be possible to measure is 1 Planck. This is a decimal point followed by 44 zeros and a 1. 대단하게 나왔네요. 44개의 그 값이 즉 0점하고 44개 0000에 44개가 나오고 마지막 1이 나오는 거죠. 가장 타이니한 단위가 나왔습니다. 플랑크라는 거. 우리가 플랭크 상수라고 그러죠. 사람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 자, 해보겠습니다. 자, zeptosecond measures things입니다. 자, zeptosecond는 측정합니다. 사물들을요. 어떤 관점에서? In terms of the speed of light. 빛의 속도의 관점에서요. It is difficult for the human mind to understand these measurements. it 가짜, for 의미상, to 진짜. 어렵답니다. 누구 입장에서는요. 의미적으로. 어려운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이걸 의미상의 의미는 어려운 존재는 이거라고요. 어렵다고 느끼는 존재가 의미상의 그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to 이하는 그 어려운 실체인 거죠. 뭐예요? 이 측정을 이해하는 거. 어떻게 1초도 재기 힘든데 1초를 어떻게 쪼개서 10의 마이너스 21승, 10의 마이너스 14승. 지금은 뭐예요? 마이너스 44승까지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밀리미터는 어때요? 우리가 1미터는 옛날 우리 배운 거 기억나세요? 밀리라는 건 천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아는 그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마찬가지 밀리세컨드 is a thousandth of 1 second. 그렇죠. 10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this is time for a neuron in the human brain to fire입니다. 이것은 시간이다. 뉴런한테 있어서 의미상으로. to fire. 여러분 이거 조금 영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뉴런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죠. 이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이게 뇌까지 쫙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거 보면은 빠바바바 뭐라 그러죠? 이게 화학적인 작용인 건데 사실 막 불을 지피듯이 점화시키듯이 확 올라가는 그런 그 신경세포의 모습이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fire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fire를 하는데 인간 뇌 안에서 뉴런한테 작용하는 시간이 바로 밀리세컨드죠. 사실 굉장한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긴 시간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1 nanosecond is 1 billionth of 1 second. 나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타이니하지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 보니까. 즉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의 시간이라는 거죠. The shortest unit of time it may be possible to measure.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우리가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시간의 단위는 사실은 또 있답니다. is 1 Planck랍니다. 플랑크. 예. 오, 플랑크라는 1 플랭크라는 그런 단위랍니다. 자, this is decimal point followed by 44 zeros and a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43승이어야 되나요? 43승? 예. 45승? 예. 마이너스 45승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정말 대단한 숫자 아니겠어요? 맞죠? 전 되게 재밌게 흥미있게 봤는데 또 우리 또 공대 학생이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좀 뭐 무난하게 봤겠지만 또 뭐 경영과 출신 학생들, 즉 그쪽 계통 학생들은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전공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숫자라는 거를 많이 소수점에 관련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원어민 그걸 좀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굉장히 숫자 읽을 때 굉장히 또박또박 천천히 읽습니다. 막 빨리 읽더라도 숫자는 아주 천천히 읽어요. 왜냐면 우리가 숫자가 빨리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개념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화번호 얼마면 뭐 1588라고 이렇게 안 하죠. 1, 5, 뭐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랑 서양인들도 똑같이 숫자를 얘기할 때 정말 단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은 확 빨리 가도 숫자는 되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거 한번 다시 듣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숫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2021학년도 여름학기 강의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많은 이렇게 계절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뭐 저도 너무 피곤하지만 학생들도 이미 이제 1학기 끝나고 이제 바로 연달아 지금 수업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 진짜 딱 하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밤새고 공부하고 그 다음날 기절해라. 맹렬히 전사해라.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성적은 사실상 대학교 오면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저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인생 선배잖아요. 근데 대학교 성적은 어디 가든 항상 대학교 성적표는 따라 붙더라고요. 당연히 뭐 맨 처음 우리가 처음 입사할 때, 그 다음에 진급할 때, 뭔가 서류를 낼 때 항상 그 고등학교 성적 가져오라 소리 안 하지만 대학교 성적, 대학교 졸업장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대학교 뭐 왔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학점 관리에 더 신경 써야지 여러분 나중에 유학을 가든 진학을 하든 또 뭐 석사 박사를 하든 또 취업을 하든 너무나도 밀접한 계속 따라붙는 서류에 따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한 학기 또 끝났어요. 나중에 혹시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얼굴은 기억하실 거니까요. 맞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시험까지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어요.